메타버스가 최근 요 며칠 사이에 또 주목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주목받아서 주가 한차는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 얘기가 없었어요. 없다가 요 며칠 전부터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게 된 로블록스 얘기 나오면서 메타버스가 이렇게 얘기 나온 것 같습니다. 한번 요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넷플릭스 메타버스 구독형 게임 서비스 진출 기대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글로벌 OTT 넷플릭스가 구독형 게임 서비스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우선 게임 부분 진출을 담당할 임원급 인재를 영입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보면은 이게 보면 넷플릭스가 애플 아케이드와 같은 형태의 게임 부분을 시작해서 향후 메타버스 환경 속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형태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또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뭐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또 뭐 KBS, MBC 이렇게 방송국, 통신사 모두 이렇게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는 또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많은 기업들이 게임뿐만 아니라 뭐 다 엮여져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섹터의 어떤 트렌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기업이 문제죠. 뭐 메타버스가 산업 네. 트렌드인 건 맞고요. 네. 여러 사업 분야의 쇼핑이며 말씀하신 게임이며 다 들어가는 건 맞는데 네. 개별 종목도 너무 변동성이 크고 네. 여기 뭐 사실은 제페토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네이버 이런 쪽은 수익이 나나 뭐 이 얘기가 전체 네이버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고 네. 종목 접근이 고민이죠. 뭐. 네, 종목을 한번 말씀을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하면은 지금 제가 화면을 역시 또 열어주시면은 오늘은 뭐 선희 시스템에서 제가 뭐 살짝 한번 또 그 오후에 한번 좀 들어가 봤는데 또 샀는데 또 덜렁 올라와 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빛소프트도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게 가장 센 종목 하면서 이제 한빛소프트, 선희 시스템이 좀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이제 한빛소프트니까, 한빛소프트 이런 것들은 한 차례 오르고 난 뒤에 가격 조정이 있었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생각한 가격이 뭐 3,700원대 정도에서 이게 한 8,000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쉬었다가 최근에 한 중간 정도 값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좀 보십시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 뭐 공략을 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수익이 났을 것 같고, 한빛소프트를 말씀을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회사가 너무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변동성은 제가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러한 종목 중에서 좀 접근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회사가 어디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저는 이제 한빛소프트 이런 종목을 좀 봤던 거고요. 오늘 그러면은 좀 뭐 많이 못 오른 것 중에서 그러면 좀 관심 있게 좀 볼 게 뭐가 있느냐라고 보면은 뭐 시장에서는 위적 스튜디오를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뭐 CMS 에듀를 좀 한번 보십사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CMS 에듀 차트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면 자, 예, 어떻습니까? 지금 뭐 올라가는 게 눈에 좀 느낌이 좀 올 거예요. 느낌이 좀 올고, 이렇게 주봉상으로 봐도, 이렇게 보면은 주봉상으로 봐도 주가가 이렇게 고점을 이렇게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여기 좀 상황이 좀 괜찮고, 요게 지금 한번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인 부분들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요. 이 회사가 이제 배당도 해준 회사예요. 여기 보면은 3.85까지 배당을 했네요. 했고, 이런 회사들은, 그래도 뭐, 유보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부채 비율이 200% 미만이 되고, 현금 유보율이 200% 넘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또 매출이나 영업이 또 안정적이에요. 이런 것들은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좀 빠지면은, 메타버스가 뭐 가상화폐나 이런 것처럼 터무니없는 스토리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했다가 빠지게 되면은 다시 한번 더 공략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CMS 에듀를 조금 더 제가 보는 이유는 네. 청담 러닝이 43%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좀 탄탄한 기업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뭐 아쉬운 분들은 여기 CMS 에듀 한번 관심 있게 보십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양식품, 농심. 저는 이제 오뚜기 같은 거는 왜 이렇게 못 오르나 싶어요. 오뚜기는 되게 좋은 2015년 기업인데. 그러니까 뭐 가뚜기 했잖아요. 146만 원 갔었거든요. 지금 네. 54만 원이에요.
농심도 보면 이제 월봉으로 보고 있는데 그 농심도 사실은 28만 원 수준이면 저점이고 삼양식품도 안 밀렸고 라면이 그때 그러니까 삼양식품 수출이 그때 잘 된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농심 나온 길에 농심 분석 한번 할까요? 농심 네. 라면 관련주 한번 보고 갈게요. 네네. 농심 한번 네. 볼까요? 참 그래도 농심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좀 시장의 관심도가 좀 높고 다이나믹한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뭐 주가가 워낙 흐름이 느려가지고 이렇게 주봉상으로 봐야 되는데 손절 구간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면도 잘 안 드시나? 이게 뭐 80% 없고요. 그리고 이제 농심은 지금 2분기 좀 약해요. 2분기 좀 약하고 그 2분기 지나면 3분기 때 좀 현재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증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분기 실적 발표가 7월 15일부터 8월 15일 사이니까 뭐 그 정도 시점에서 한번 수급 보고 대응하시면 3분기 때는 수익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농심이 좀 꾸준하게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냐? 뭐 꾸준하게 돈을 뭐 버는 게 매출과 영업이익이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매출의 영업이익률이 들쑥날쑥거리는데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아주 보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농심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리포팅도 많이 되는 종목이에요. 예, 삼양사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돼요. 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 컨센서스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지를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하방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농심 5월 18일 그리고 5월 18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굉장히 많은 증권사들이 농심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약하죠. 또 5월 17일도 나오고 그만큼 시장에 관심도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회사가 좀 그 기존의 어떤 이 판매량 감소 그리고 이런 부분 또 비용 증가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은 판매량이 좀 감소가 되긴 했대요. 이런 부분이 해소되면 주가 올라갈 수 있다. 거기에 비해서 뭐 삼양사나 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리포팅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에요. 관심들 시장에 별로 예. 없네요. 예, 네. 관심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식품 쪽에 본다면 저는 농심을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라면들을 주변에서 잘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 시켜 먹는 음식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라면 얘기하셔갖고 잠깐 옆길로 새서 라면 관련주로 한번 점검을 했고요. 원래 준비하신 박영 부장님의 섹터가 또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네. 관련주. 뭐 자동차 관련주 계속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전체적으로 그 시장이 좀 좋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좀 세지는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현대차, 기아, 현대위아는 보셔야 된다고 계속 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판매량 증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 쪽에 이제 판매량이 증가되었다는 얘기도 좀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더 주목하는 것은 그 요번에 이제 미국 쪽에 현대차 그룹이 이 전기차 투자를 하는 걸로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미국 시장이 중국에 비해서 전기차 보급률이 한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현대차 역할이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현대차의 위상이 또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럼 현대차의 주가는 올라간다. 그 과정에서 어떤 기계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보급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설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지금 주가 빠지지 않고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뭐 흐름을 잡으면서 위로 좀 갈 가능성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좀 점을 쳐보고 싶은데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현대위아는 지금 PBR 개념을 해서 0.6배 정도가 돼요. 가격이 쌉니다. 싼 상태에서 좀 적자, 작년에 이제 적자 지속이 돼서 아쉬웠던 게 이제 기계 부분인데 그 부분이 올 1분기 때부터 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미국 쪽에 이제 투자가 더 이루어지게 되면은 현대위아는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 이제 그물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밑에 5일선이 밑에서 위로 이제 뒤집어지는, 그러니까 그물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뒤집어지는 우상향 패턴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계속 가주면 좋은데 가격이 조금 조정이 나오면 제차 또 사주는 그러한 컨셉으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슈가 아직 살아있죠. 그래서 아직 뭐 그룹의 지배구조 이런 개편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이슈는 달고 간다. 어느 시점인가는 지나고 보면은 참 반응이 안 되는 듯 하면서 이미 다 반응이 돼서 많이 올라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꾸준하게 투자하시면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 관련된 얘기도 오늘 이제 관심주였으니까 그 테마까지 보고 네네.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좀 네네. 체크해 드릴게요. 네. 네네. 뭐 그 소형 원자료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있는데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해서 한번 열어봤는데요. 한번 오늘 뭐 꾸준히 뭐 저희 방송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당 종목들의 움직임만 먼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원자력 발전인데요. 제가 기존에 그 투자를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조금 뭐 BHI 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투자를 좀 해놨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목요일 날 말씀을 드릴 때 요 종목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BHI 이런 것들이 주목이 되어서 뭐 다음날 뭐 조금 한 3분의 1 정도 이제 투자를 했는데 오늘 장중에 좀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좀 오르면 저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챙깁니다. 저는. 일단 챙겨놓고 이거 보십시오. 플러스 27%까지 오늘 BHI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플러스 한 25%까지 올라오면 매도해야죠. 매도하고 다음날 다시 한번 또 다음 건지를 봐야 되겠죠. 항상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지금 뭐 BHI도 그렇고 이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올라와주고 있어요. 처음에 아시는 것처럼 두산중공업은 풍력 이슈 가지고 과거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많이 올랐다가 유상증자를 했고 그다음 빠지면서 이제 모멘텀을 찾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원전을 가지고 또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원전 이슈를 가지고 두산중공업이 어떤 상승의 이유를 좀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고, 더불어서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도 함께 그 이유를 갖다 붙이려고 애를 좀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두산중공업의 움직임이 그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상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또 주목하셔야 되는 게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뭔 소리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가 그 분할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산인프라코어의 투자사업부가 두산중공업에 보태져 가지고 두산중공업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거기에는 두산 밖에서 지분이 있는 거고, 두산 밖에서는 뭡니까? 건설 장비 기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태지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산중공업 이슈가 나오는 거고, 오늘도 보시면 두산인프라코어는 이제 한 달 정도 임박했으니까 살살 이렇게 주인이 바뀌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과거 이벤트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이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자, 지금 흐름을 좀 이렇게 먼저 좀 몇 가지 체크를 좀 더 해드리면은, 네. 그 두산중공업도 있고 한전, KPS, 한전 기술 이런 것도 좀 계속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된 부분들은 왜 보셔야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을 부상하고 있는데, 원전을 이용한 수소 생산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기술에 대해서는 저도 뭐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원전을 이용한 수소 기술이 생산하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는 그 문구에 저는 주목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또 요거예요. 미국, 러시아, 중국 주요 원전국들이 70여 기의 소형 원전 노형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소형 원전 관련된 SMR이라고 하죠. 어떤 이슈는 지속적으로 시장에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고 관련된 종목들 좀 탄탄한 것들 보셔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네. 예, 질문이 명확하게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대형주는요, 네. 한전기술하고 두산중공업, 요 두 개를 보시고, 소형주는요, 에너토크, 보성파워텍, 우리기술, 요런 것들 좀 보시고, BHI, 이런 것도 좀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